예. 자, 제가 요구를 들었습니다. 예.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뭐 하루에 참 일주일에 1시간이라 시간이 참 너무 짧고 이래서 저도 좀 많은 내용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간 좀 더 주신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합니다. 기대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간에 그냥 꾸준하게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내 주시면 시간은 한 1년 정도 잡고 그죠? 1년 정도 잡고 하시면 명리학이 어떤 것이다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 내가 실전에 사용할 수 있고, 그럼 그 사용한다는 것은 그 장단점을 이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내 팔자에 이로움이 있겠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까지 제가 잘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유인물을 프린트물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요약해 놨습니다. 없는 내용도 있고 가미해가지고 그래 놨는데 가감을 했습니다. 가감을 하고 굉장히 요약적으로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읽어보시고 이거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책의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체크를 해두셨다가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셨다가 이제 저에게 다음 주에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약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전 30분은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지난 시간에 그 내용과 겹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였습니까? 주된 내용은 음양이거든요. 음양이거든요. 이 세상 이체는 음양으로 변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음양은 어디서 나와서부터 해서 했는데, 이 음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양이 이제 단 두 가지 이분법으로 세상은 변한다. 어떻게? 음양으로. 그럼 그 음양이란 살아서 움직이면 양이고 죽어 없어지면은 음이고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살아서 생활하는 것은 움직이는 운동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살아서 꿈틀대고 운동성이 있다는 것은 양일 것이고, 반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어느 한 기점에서 그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양의 운동성이라고요. 그럼 태어나기 이전에는 음의 운동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쭉 지속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양의 운동성이 지속되고 또다시 음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음양의 운동성 변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자연에서 볼 때는 살아있는 것은 양으로 표현하고 움직이지 않고 죽은 것은 음으로 표현하는데, 한 가지 이게 확정된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은 양일지라도 조금 있으면 음이 된다는 거고, 현재 음일지라도 또 저게 언제 양이 된다. 음지와 양지는 항상 바뀐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그런 변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정된 것은 아니다. 양은 영원히 양이고 음은 영원히 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면 이해하시면서 그 음양에 대해서 제가 보면 뭐 방향성의 분류, 가정의례 예절의 음양 분류라고 해놨는데, 그러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걸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음양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이게 음양 구분을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나왔대도, 거기에서 음양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법으로 딱 두 가지로, 삶 아니면 죽음, 밝음 아니면 어두움, 뭐 움직임 아니면 뭐 고정된 거,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 음양을 오행이란 음양으로 변화하는 것을 조금 더 가만히 보니까 좀 세분화한 게 오행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음양 오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양 오행,
기초 과정에서는 음양오행의 이것들이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상호작용하는 것을 상생상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명략적으로.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가장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음양 변화하는 거, 뭐가 변해? 자연이 변하는 거. 그다음 그 변화하는 것을 오행, 다시까지로 두 가지를 이분법을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그 과정에서 5가지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세분화시켜 놓은 거죠. 오행은 이것들이 상호작용하는 것, 상생상극, 하늘과 땅이 여기에서는 그죠? 음양은 하늘과 땅일 수도 있고 남과 여일 수도 있고 삶과 죽음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상황 움직이는 것과 고정된 것 하여튼 그런 관계들을 내가 표현을 구분을 다 해놨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삶과 죽음으로 볼 때 결국은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 것은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자연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의 삶과 관계가 있더라 해서 자연의 변화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우리 인간들의 삶에 적용시켜보고 대입시켜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이제 예측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자연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 볼 때 음양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그걸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킨 거에 이제 오행이다 5가지로 오고 이거죠. 그런데 오행은 다시 그걸로 이야기하면 오행은 음양의 과정인 거죠. 음양의 과정. 음양의 과정은 오행이더라. 또다시 조금 더 여기서 진행해 나가면 오행은 하늘과 땅의 기운으로 분류합니다. 하늘은 천이라 하고 땅은 지라 해서 천지의 기운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인 거죠. 이렇게 음양이 계속적으로 돼요. 그럼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관계, 그걸 이제 오행으로 분류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오행에서 천지가 또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기운을 10개로 세분화시키고 땅의 기운을 12개로 세분화시키는데 오늘은 오행의 이 과정까지 해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입을 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음양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말씀드리고 이 변화하는 것이 음에서 음은 고정이라 해요. 고정. 또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지 않는 것. 고정, 움직이지 않는 고정이고 또한 어두운 곳. 그렇잖아요. 어두운 곳. 근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음에서 양으로 변화될 때 그러면 음에서 양으로 변화되면 이것이 반대적 입장이 되죠. 어두운 곳은 밝음이 될 것이고 그죠? 고정된 것은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자 하루의 일기로 볼 때는 어둡고 고정되던 움직이지 않는 시간 하루를 시간으로 보면 뭐 이제 어둡고 그러면 밤일 것이고 그죠? 그 고정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낮에 일하지 밤에 거의 요즘은 뭐 야간 일도 하지만은 대개가 밤이 나는 거죠. 보이지 밤에 그거나 보이지 않는 이렇게 음력을 구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양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밤은 어두운 곳에서 밝기 시작했으니까 새벽부터 해서 낮이라는 거죠. 시간대로 낮 시간대라는 거죠. 이게 음양이다. 다시 말씀. 그러면은 자 음양을 세분화한 게 오행이라 했으니까 그래 세분화자 음양이 다시 음이 될 때까지 음에서 양으로 변화해서
이 변화의 운동성이 다시 음이 될 때까지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 과정이 처음에 양이 막 시작할 때는 양의 운동성은 어떻다 했습니까?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운동성입니다. 그래 처음 시작하는 구간 올라가기 처음 태어나서 처음 시작하는 구간을 오행주에서 목의 운동성이라고 이야기했고, 그죠? 목의 운동성이라. 그 다음에 올라가는 저 꼭지점 올라가서 더 확산되고 더 날아가고자 하는 기운을 화라고 했죠. 화라고 표현, 오행적으로. 자, 어느 거기에 있는 점을 토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지난주에. 토의 운동성의 개입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다시 하강합니다. 하강하는 운동성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음의 곳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의 상태로 변한 거죠. 자, 여기에서는 양으로 태어나서는 양의 운동성으로 점점 양으로 가는 거죠. 양의 거기에 오니까 음이 시작이 돼서 다시 음의 세계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음의 운동성 아직까지는 양이죠. 이 전체는 이까지는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이지만 그 양에서 양의 운동성으로 점점 양이 강해지고 양의 운동성이 여기 또 다시 토란 에너지를 개입을 영향을 받으니까 음권으로 음의 운동성으로 가더란 얘기죠. 그렇지만 이 안에는 전부 다 이것을 다 하는 양이라는 거죠. 완전히 죽지 않았잖아요. 음양으로만 볼 때는. 그 다시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 금의 오행이라고 표현했고, 완전히 음권으로 들어가는 점을 수라고 한 거죠. 이렇게 구분돼요. 수란 사실은 이 금의 수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에요. 이미 음은 아니지만 거의 보이지, 이 완전한 음은 아니, 이 상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양이라고 해요. 음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걸 우리 자연에서는 이 어떻게 표현 안 하냐면 이 나무, 목은 나무 목자를 썼으니까 나무, 또 화는 뭐입니까? 불 또는 밝음을 뜻하니까 태양, 뭐 빛, 그죠? 불이나 빛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 토는 흙을 토자 써요. 흙, 산, 바위 뭐 이런 걸 뜻합니다. 바위도 뜻하지만 이 금은 쇠, 쇠지만 큰 바위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태산으로 산, 흙, 산, 들 자연에서는 이런 거거든요. 그 금은 쇠로 본 거죠. 수는 그냥 그대로 물로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 이제 이 개인적으로 뭐 책을 보거나 요즘 인터넷 강의가 많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나무가 많니 않니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거 갖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무의 성장이 짙기 때문에 나무의 기운이 목의 기운이라고 목기라고 하면 나무의 기운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무 이걸 고정되게 본 게 아니라 그 나무의 성장 기운을 읽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야 자연을 이해하기가 쉽다 해서 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자연에는 뭐 있습니까?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태양도 있고 빛도 있고 불도 있고 이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그 다음 돌도 있고 쇠, 돌, 딱딱한 거 있고 이런 게 자연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자연을 이해하라는 건데 목은 나무가 많니 안 하니 이런 논쟁거리가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전체를 자연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이제 이래 놓고 볼 때는 자, 우리 사람들한테 기운은 어떠냐는 거죠. 이건 목의 기운을
목은 나무라고 했지만 나무라고 고정되게 보면 다른 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 목은 어떻습니까? 목의 기운은 음에서 양권으로 넘어오면서 시작하는 에너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우리 사람들이 8글자를 딱 열어보니까 명을 딱 열어보니까 목에 해당되는 기운이 많아. 그럼 그 사람의 장점은 뭘까요? 아, 뭐든지 잘 시작하겠구나 이런 거예요. 시작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참 강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작하는 에너지 목을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목기가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맡겨놓으면 출발을 잘하는 거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화의 성향은 출발한 것을 점점 더 위로 날아간 거죠. 이렇게 성향은 거의 어떻습니까? 나무는 출발해서 뛰려고 하면 이게 탄력부터는 어떻습니까? 막 나를 지경이죠. 발이 땅에서 들리는 지경이다. 거의 가볍게 날아간다. 태양, 빛 이런 거. 거의 결국은 이 에너지는 시작했는 에너지보다는 더 확산하고 더 분산하고 더 무게가 가벼워져서 날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것을 더 확산하더라. 시작한 것을 더 분산하는 그런 에너지다. 그래 8자는 명을 열어보면 화가 많더라. 그럼 그 사람은 어떠한 기운을 내재하고 있냐면, 이미 화라는 것은 사람이 화가 많으면 가벼워요. 말도 가볍고 많아진 거죠. 근데 그게 단점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가볍게 빠르다는 거죠. 이동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밝은 공간에 있으니까. 또 장점으로 본다면 많은 활동을 하는 거죠. 많은 활동. 이게 장점으로 화가. 그냥 화의 단점은 차츰 가볍게 보여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근데 그러한 우리 인간들의 성향을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지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화의 에너지는 그렇게 불고, 토라는 에너지는 토를 가만히 보면 화와 토가 같이 있거든요. 화와 토가 같이 있어. 위치적으로 화의 정점에서 토가 나누어지거든요. 토는 이따가 다시 아까 하늘과 땅의 기운에 하늘의 10개의 기운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토를 반으로 나눠보면 양의 토와 음의 토, 이게 각각이 다 목에도 양의 목과 이미 양권이지만 그 안에서도 양과 음이 또 존재하는 거죠. 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양과 음이 존재하는 거고, 토에서도 양과 음이 존재하는데, 이 토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기운은 자라는 것을 멈추고 반대로 움츠리게 한다는 거죠. 토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한테는 어떤 거예요? 토라는 게 개입이 되면 내가 하던 것을 다시 되돌아서 본다는 얘기. 그런 기운이에요. 다시 돌아간다.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느끼게 하는 토라는 것이. 또 다시 말하면 해온 것에 대해서 반성할 줄도 안다 이런 거거든요. 변화할 줄도 안다. 마음을 달리 먹을 수도 안다.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양권과 계속 번져나가고 시작해서 번져나가고자 하는 이 양의 것을 음의 권으로 변화시키고 중재해준다. 너는 계속 양으로만 계속 자라기만 해서 안 돼. 이제 결선을 뭔가 맺어야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한 기운을 갖고 있다. 그의 영향을 받으면 그 다음에 다시 토의 영향이 개입이 되면 다시 수렴하게 하는 거죠. 수렴. 이 검은 음권 양권에서 검은 다시 온 곳으로 밑으로 내려가고자 한다. 수렴한다. 더 어떻습니까? 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느 하나의 점에서 나왔는 거잖아요.
음권은 씨앗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씨앗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새싹으로 나오는 새싹. 자연에서 이게 일단 새싹이죠. 새가 아니고 새싹이. 씨앗에서 나오는 새싹이 됩니다. 그래. 자연의 새싹에서 화는 꽃을 피우는 상태가 되고, 토의 개입으로 인해서 토의 개입은 뭡니까? 꽃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 토는 그 기운만 있지 뭔가 형체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 에너지만 있지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 토는. 근데 그 영양, 그 개입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화에서.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고. 그래서 금의 자연에서의 금의 꾼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결실을 맺는다. 그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양의 반대적인 성장이다. 양은 자라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음은 다시 그 성장한 것을 결집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모아놓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수의 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자연에서는 금의 결실이 자연이 그 안에 씨앗을 다시 머금고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그게 다시 자연으로 떨어지면 떨어지고 새로운 씨앗이 떨어지고 보이지 않는 씨앗은 수의 상태가 된 것이고 그래 금은 다시 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목은 화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 화의 상태에서는 토의 개입이 있어서 다시 음권으로 변화하게 합니다. 이 전체는 양이죠. 이 전체는 양이지만 그 안에서 또 토가 양과 음으로 전환해 준 거죠. 그 안에서 또 음양이 있고 또 토 안에서도 음양이고 화 안에서도 음양이고 목 안에서도 음양이고 음과 양은 항시 그 안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고정된 것으로 보지 마라. 자, 이런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보면 음양에 보면 여기 보시면 전부 뭐 사람의 음양 분류 이러고 밑에 가정의의 예절의 음양 분류 이러놨어요. 그걸 여기 보면 저 밑에 보면 가정의의 예절의 음양 분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윗사람은 양, 음은 아랫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양은 남, 음은 여, 양남, 음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은 양, 서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고정된 것은 그 다음 좌우 양은 좌, 음은 우 그 다음에 청은 양, 홍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좌우를 놓고 볼 때 좌가 양이고 우가 음이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행 전체적으로 보면 오행의 색깔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청과 홍을 놓고 볼 때는 청이 양이라는 얘기예요. 홍이 음권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떤 하나를 동서남북을 보면 동은 청이고 서는 흰색이거든요. 그 고정된 걸로서 보니까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항상 같이 존재하는 그 두 개 중에 분명히 음양권이 있다는 거죠. 그 음양권을 이렇게 청과 홍을 놓고 봤을 때는 청은 양일 것이다. 그럼 청은 어느 쪽에 놔야 된다? 청은 왼쪽에 놓고 그죠?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 뭐 어떤 하나를 고정된 것으로 음양을 볼 때는 다가 이해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 그것마다 음양권은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오행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도 오행을 보면 이게 오행 이야기의 뒤편에 보면 여기 오행의 성정, 그죠? 뒤편 오행 이야기 보면 오행의 성정 나와 있고, 거기다 특징 나와 있죠. 오행 특징. 요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읽어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행의 성정에서 보면은 여기 목, 화, 토, 금, 수가 다 있습니다. 제 책에도 있지만은 여기 또 가감해서 제가 또 다시 압축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상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사상과 사상이라는 얘기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천간의 오행에서 천지의 기운으로 또 나눕니다. 음양으로 또 나눠지는 거죠. 나누는데 이 음양의 기운을 하늘의 10개의 기운과 땅의 12개의 기운으로 나누는데 땅의 천의 기운을 그냥 그대로 기운을 기오행의 기운이라 하고 이걸 지지 땅의 기운을 12개를 사상체계로 나누어서 4가지 사상체계로 나누은 것을 사상이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 얘기들은 사상 얘기는 천간과 지지 더불어서 요 뒤로 나옵니다만 더불어서 사상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더라고. 오늘은 이게 여기에 음과 양이 변화하는 것이 세분화시킨 것이 오행이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하늘의 10개의 기운인 이걸 이제 천간이라고 한다. 천간의 10개와 땅의 기운의 12개 이걸 이제 이 사상이라고 한다. 사상과 천간 오행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상생상급 상호작용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오행 드린 거 있죠. 사상부터 해서 요임을 드리고 보면 그 뒷장에 넘어가면 나오면 오행은 다시 양계 10천간과 사상의 음지 12개가 만나서 해서 이들이 다시 음과 양 그 다음에 오행으로 분류해서 음양오행과 천간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그때 다 나오지. 그럼 이것들이 각각이 음양오행으로 다 소속이 돼 있어요. 점점 더 세분화시켜 나거든. 그것을 다시 말하면 오행으로 또 오행으로 다시 이게 될 거잖아. 음양권은 음양 분류하면 되고 오행으로 각각의 오행 안에 음과 양으로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그 안에 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상호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지. 그게 상생상급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상부터 해서 상생상급으로 움직이는 변화하는 것까지는 오행이 변화하는 것까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음양오행에 대해서 좀 더 지난 시간에 이제 음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행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 뭐 자세한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만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질문 받고 그러면 전반전 여기까지 할까요? 전반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